그 전국에 이제 뭐 4대 혁신밸리에서 청년들을 뭐 육성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청년들한테 너무 좋은 시설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좀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좀 저가형 시설은 쳐다도 안 보고 대부분 그렇게 고가형 시설로다가 이렇게 창업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근데 과연 그 친구들이 수익 구조를 과연 몇 년 안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이제 항상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다 시공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농업 기술들을 좀 개발해 놓은 게 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설은 저는 다 이제 원금 회수하는 데까지 채 2년이 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청년들한테 좀 공유를 해주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많이 찾아와서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 방문할 때 항상 청년들은 제가 무료로다가 이렇게 다 이제 네, 한번 교육 같은 거를 한번 해주고 있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시간당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지역 이제 충북 진천 이제 덕산에서 태어나서요.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여기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한 30여 년 전부터 시설하우스 수박 농사를 하고 계셔서 저도 이제 뭐 유년 시절부터 뭐 청소년기까지 뭐 농사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잘하셨던 게 주말이나 아니면은 뭐 학교 끝나고서 뭐 일을 하거나 그러면 일당을 또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농업에 부정적인 인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또래 친구들은 부모님이 이제 일만 시키고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농업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아요. 농사는 돈도 못 벌고 힘만 들고 이런 인식이 강한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농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고농대 진학을 목표로 그렇게 하였는데 부모님이 이제 워낙 힘들게 또 읽어오신 농업의 터전을 굳이 자식한테 지금 물려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사회생활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일반계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이제 청주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정보통신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전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직장 생활에서 2년 동안에 이제 이제 뭐 연봉이나 뭐 수익을 봤을 때 부모님이 이제 1년에 버시는 이제 농업 소득하고 비교가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젊을 때 농촌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이고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2년 직장 생활하고서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면서 바로 농사를 시작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직 나이도 젊고 농사는 뭐 평생 직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조금 배우고 나서 한번 농업을 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한국농수산대학이라고 이제 농림부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졸업하면서 바로 이제 그 학교에서 지금의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저희는 둘 다 이제 부부가 농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결혼도 했고, 네, 농사지러 이제 내려오고 해서 이제 부모님이 한 수박하우스 한 반 정도를 물려주셨어요. 이제 네가 한번 스스로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차에 이제 수박 농사를 잘 져서 네, 돈 좀 벌었는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 친구분들 아니면 주변 분들이 아무도 저를 인정을 안 해줘요. 네, 네가 한 게 뭐 있어?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 기관을 가도 안녕하세요. 뭐 이호명입니다. 그러면 쟤 누구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누구네 집 아들이 있잖아. 네. 항상 부모님의 그늘이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모님이 수박 농사로다가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으신데 아들인 내가 그거를 물려받아서 하는 거는 내 이름을 찾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2년 차에 과감히 이 지역에서 안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그리고 이제 농장을 더 확대를 시키려면은 결국은 겨울 작물이 또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딸기로다가 이제 2년 차에 다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동 하우스에서 이제 토경 딸기로 이제 내동 그렇게 재배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면적이 확대돼서
현재 고설딸기 12동에 이제 딸기 육묘 6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장, 이제 딸기 농장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전부 다 스마트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 제가 조금 더 유리했던 부분은 농업도 전공하였지만 그 전에 이제 대학에서 통신을 전공했던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 농장에 스마트팜을 적용해야 될지를 솔직히 시공업체나 아니면은 스마트팜 개발하시는 분들의 보다도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농장에 맞는 스마트팜을 그렇게 이제 개발서부터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현재 국내 최다 채널인 이제 104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품목이 이제 104가지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에서도 아마 제가 가장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채널 수를 운영하는 이유는 단동 하우스를 제가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동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해 뜨는 방향에 따라서 하우스 동별로 온도 편차나 모든 환경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 동 한 동 다 센서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센서에 의해서 각 동별로 다 개별 제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온도에 따라서 하우스 뭐 계팩이나 뭐 유동팬, 배기팬, 뭐 열풍기, 뭐 습도 제어, 광량 제어 뭐 이런 게 다 이제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센서에 의해서 복합 환경 제어, 네,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 그리고 스마트팜 덕분에 이제 딸기 상품성, 생산 효율성, 수익성이 향상되었고요. 실시간 확인 및 제어 및 편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겨울에 이제 딸기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동별로 이제 온습도 센서들이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야간에 추울 때 하우스 내 이제 뭐 난방기가 고장이 났던지 아니면 무슨 특이 사항이 있으면은 다 휴대폰으로 알람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설정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이제 도입하고 나서는 특별히 이제 큰 실수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센서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알람을 계속 띄워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을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연동하우스 쪽에도 이제 스마트팜을 이제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쪽에 아무래도 전국이 좀 많이 앞서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회사의 제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현재 한 5개 회사 제품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조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북도 농업기술원하고 지금 이제 8년째 빅데이터 수집 협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 이제 생육 데이터랑 이제 환경 데이터 그런 걸 이제 기술원에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우수 농장으로도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스마트팜 경진대회에서도 제가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 1,000만 원도 받은 적이 있고요. 스마트팜이 꼭 필요할까?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저는 반대로 청년들한테는 스마트팜을 굳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영농 기술이 아직 그렇게 안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팜을 먼저 도입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농 기술을 먼저 습득한 후에 어느 정도 재배가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 저는 스마트팜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정부에서는 자꾸 청년들한테 첨단 스마트팜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그 고가의 시설을 투자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지만 청년들이 거기서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중장년층에서 좀 어느 정도 재배 기술이 안정되신 분들이 스마트팜을 도입을 해야 정말로 이제 조금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 농사의 영농 기반이 크신 분들한테는 절대로 저는 스마트팜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올리고 비용은 줄이고 모든 시공은 또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모님 영향이 커요. 그래서 뭐 30여 년 전에 이제 시설하우스 할 때는 시공 업체가 없었습니다. 시공 업체가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방학 때 되면은 하우스 지러 다니고, 우리 하우스 짓고 뭐 시간 나면 또 남의 집 하우스도 져주러 다니고, 이런 일을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어디 가서 시설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제 도면이랑 뭐 이런 게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 농장의 모든 시설은 직접 제가 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인건비는 들어가긴 하지만 좀 매우 좀 저렴하게 그렇게 좀 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입맛에 맞는 저한테 필요한 시설을 제가 직접 이렇게 고안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도입 및 끊임없는 개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합이나 촉진 기술 도입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딸기가 보통은 한 11월 중순 정도 돼야 딸기가 출하가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분화 처리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10월 말 정도면은 저희는 이제 딸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충청북도에서 이제 제가 제일 일찍 딸기를 출하를 했고요. 단위 면적당 최대 생산량 육류 시설도 개발했고요. 딸기 재배와 육류 병행 시설, 딸기 재배, 육류 겸용, 연중 생산 시설도 개발해서 이 부분은 제가 또 특허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딸기는 저온 단일이라고 이제 햇빛이 양이 줄고 온도가 추워져야지만 꽃이 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딸기에 이제 여름에는 딸기를 못 드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름에는 딸기 꽃이 안 핍니다.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주간에는 이제 포그를 이용해 안개를 분사시켜서 이제 기와열로 주간 온도를 떨어뜨리고 야간에는 하우스를 완전 밀폐시켜 놓고 강제로 에어컨을 틉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좀 일찍 딸기를 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최대 생산량 육류 시설은 대한민국의 딸기 농가들은 대부분 1년에 1회 육류, 많게는 2회까지 육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국내 최초로 1년에 3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딸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130평에 이제 투자된 비용은 한 3,500만 원 정도 시설비 투자되어 있는데요. 1년에 여기서 3회 육류를 해서 6천만 원의 매출을 이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이제 원금 회수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요. 또 이거는 이제 딸기 재배와 육묘 병행 시설로 이제 육묘 한 번 하고 육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딸기 재배를 한 번 함으로써 이제 한 평당 한 35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설도 제가 이제 또 개발을 해 놨고요. 이거는 이제 딸기 재배와 육묘, 겸용, 연중 생산 시설로 제가 좀 신품종을 많이 좀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농장에 이제 서량이 가장 대표적인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품종인데 그 품종 외에도 이제 킹스베리, 비타베리, 홍이라는 품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품종의 딸기를 재배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제 모종이 섞일 수가 있어요. 모종을 어떻게 섞이지 않고 육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딸기를 재배하는 기간에 이제 런너라고 딸기 줄기가 나오거든요. 그 줄기로 딸기는 육류를 하는데 딸기를 이제 수확하는 과정에 나온 런너를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이제 종묘를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서량 딸기를 심어놨는데 수확하다 보면은 뭐 킹스베리가 나와. 그러면 킹스베리 딸기를 제거하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런너들을 다 제거하면은 100% 동일한 품종의 종묘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딸기 수확하면서 이제 종묘 생산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서 요건 제가 특허를 내놨습니다. 여기는 한 평당 한 40만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을 그렇게 올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신기술 도입 및 끊임없는 개발 노력의 결과로 이제 최연소 딸기 신지식 농업인에 이제 지정도 되어 있고요. 또 농업 마이스터는 이제 전국 제가 최연소입니다. 그리고 4세대 농업 경영인 대상에서 이제 대통령 표창도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장의 또 가장 큰 특징, 네,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두 다 직거래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딸기를 4동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현재 12동까지 늘어나게 된 계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네, 쉽게 팔 게 없어서 이렇게 농장의 규모가 좀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곳에서 이게 딸기 이제 수확 체험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체험을 할 때 체험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좋은 딸기를 여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체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딸기 뭐 끝물에 체험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오히려 좋을 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같은 경우도 그냥 아무 때나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100% 예약제로 해서 제가 이제 정해주는 시간에만 그렇게 해서 좀 체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도 이제 체험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제 전부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장에 또 가장 좀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 중 하나가 농장 바로 옆에 또 이렇게 덕산 근린공원이 이제 바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오신 분들이 이제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공원을 이제 거의 이제 본인들만 쓰고 가시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좀 많이 좀 선호하는 농장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가끔 딸기가 많고 그럼 뭐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인지도가 많이 자리에 잡혀 있고 해서 현재는 이제 길가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 놓고 여기서 이제 딸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 왼쪽에 보이는 것도 제 이제 딸기 하우스였는데 저거는 이제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단순히 드라이브 스루 방식 오셔서 그냥 이거 주세요 하면 저거 이제 계산하고 가는 데까지 채 뭐 한 1, 2분이면 되는데 하루에 뭐 차 100대 이상 딸기 사러 오시고 하는데 저분들을 조금 더 내가 좀 농장에서 머물 수 있는 좀 있게 하면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딸기 하우스가 있었던 거를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쪽 지역이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라 일반 건축이 가능해서 지금 이제 이 공간에 딸기 디저트 카페 그리고 한쪽 벽면에 이제 스마트팜을 활용한 이제 딸기 식물 공장까지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딸기만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커피도 먹고 딸기 디저트도 먹고 하면은 조금 더 부가가치를 좀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것도 하나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농장은 또 이제 육묘 사업을 좀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딸기 육묘거든요. 그래서 육묘가 얼마만큼 좋고 안 좋냐에 따라서 재배의 성패가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35만 주 정도 이제 육묘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육묘를 또 팔기도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또 농업인 밴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제가 이제 농사 짓는 과정들 아니면 육묘하고 있는 과정들을 이제 쭉 공유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국에 계신 딸기 농가분들이 이제 많이 저를 또 알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제가 많이 오픈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묘에 대한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모종 팔고 그러는 거에 있어서 굳이 뭐 판다고 글을 안 써도 제가 그런 과정들만 오픈해 줘도 네, 그냥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고 계십니다. 현재 이제 한국농수산대학교 이제 장기 현장 실습 현장 교수로 이제 10년째 이제 22명의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했고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농장에 이제 2학년 과정을 위탁받아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농장에서 8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농업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 농업마이스터대학 이제 청년 CEO 과정 딸기 전공 이제 주임 교수도 맡고 있고요. 충남대학교 영농창업단 농협청년사관학교에 이제 실습장으로도 지정돼 있어서 이제 그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한 달 내지 2달 코스로 저희 농장으로 또 실습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뭐 이렇게 농업 관련 이제 뭐 현장 강사나 아니면 외부 강사로도 많이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팜 스쿨도 이제 설립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자팜 스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업의 학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대부분 무료 교육을 많이 하고 하던데 저는 이제 농업도 좀 스타 강사도 필요하고 그에 맞는 좀 이제 강사료도 좀 내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강남 8학군 뭐 이런 데 가서 비싼 학원비 내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절대 졸지도 않고 네, 빠지지도 않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비싼 돈을 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내 농업 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료 교육이 많다 보니까 뭐 오늘 일 있으면 아유 뭐 안 가지 뭐 이런 게 좀 많고 교육을 갔다가도 이름만 쓰고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도 이제 교육 같은 거를 많이 하러 가보면은 처음에는 한 100명이 앉아 있다가 끝날 때 되면은 뭐 한 30명밖에 안 남아 있고 그러면 강사인 저도 힘이 빠지고 그러는데 오히려 제 교육을 들으려면은 뭐 시간당 얼마를 내야 된다. 그러면 돈 내고 오신 분들은 절대 도망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농업에 좀
교육에 있어서 좀 유료화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강의나 아니면 농장에서 이렇게 좀 교육 같은 거를 많이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진로 탐색 기관으로 이제 또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성화 이제 뭐 농고 학생들 대상으로 뭐 일주일 교육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뭐 딸기 따기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의 교과목에 좀 연계시켜서 제가 딸기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교육을 직접 딸기 꽃을 보면서 암술, 수술이 뭔지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네, 반응이 좋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열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좀 교육을 좀 확대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농수산대학교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죠. 후배들하고 이제 찍은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분야별 다양한 수상 실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농사를 지면서 좀 이런 상 욕심을 좀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내면서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계속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신지식 농업인이 이제 선정되고 난 후로는 이제 나가면은 다 대상만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청년 타이틀이 이제 만 40세가 넘어서 청년 타이틀이 이제 끝나면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대회는 자꾸 이제 제 후배들을 이제 나갈 수 있게 많이 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상금이 센 것만 이래 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홍보 및 고객과의 소통을 하고 있고요. 신문 및 잡지 뭐 100회 이상 노출되어 있고요. 방송에도 한 9번 정도 출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국방송 섭외하고 그러면은 전국방송도 다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전국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딸기를 택배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전국방송은 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의 지역방송 위주로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런 게 직거래 판매에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생산되고 있는 딸기의 거의 95% 정도는 다 이제 직거래로 이렇게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지역 출신이고 여기서 이제 계속 자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사회에 또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뭐 방범대나 뭐 청년회 뭐 4H 뭐 각종 뭐 이런 봉사나 뭐 사회단체들 활동들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3년 전서부터 이제 또 진천군 장학회에 또 이제 1,000만 원씩 기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천군 장학회에 기탁하는 이유는 딸기의 이제 주 고객들이 대부분 이제 거의 이제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한테 이제 딸기 고객들이죠. 고객들한테 조금 더 이제 환원하겠다 이런 생각으로다가 이제 진천군 장학회에 또 기탁을 하고 있고요. 이 기탁금은 솔직히 제가 좀 형편이 되는 한 이제 계속 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금액도 점차 좀 상향하려고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좀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실면적 한 2,600평에서 지금 한 8억 매출 정도, 그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사업으로도 지금 한 5천만 원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억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농사 지면서 한 번도 거꾸로 내려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계속 이제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또 계획하고 있는 여러 또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향후 계획으로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부자팜 스쿨 이제 장기 숙박형 실습 교육장을 지금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부자팜 스쿨 바로 맞은편에 현재 2,000평의 땅을 지금 이제 구입을 해서 지금 복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 진행이 끝나고 나면은 이 공간에 이제 교육장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숙박시설까지 해서 청년들이 이제 와서 이제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학원, 네, 그런 걸 좀 숙박형 학원을 좀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받을 땐 당연히 이 친구들이 저한테 교육비를 내고 반대로 뒤에 이제 실습 공간에서
제가 이제 뭐 일을 시킬 때는 제가 이제 반대로 일당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교육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이는 이 연동하우스에서는 이제 좀 체험 전문 이제 농장 그런 걸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치유 농업도 한번 조금 해보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나의 단순 생산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농업을 통해서 이제 뭐 치유 아니면은 농업을 통해서 관광 뭐 이런 거를 좀 연계해서 이런 좀 사업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이제 청년 농업인 양성하는 쪽으로다가 제가 좀 어떻게 좀 사용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자꾸 저 같은 이런 좀 농업인들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부모님이 아무래도 지금도 지역에서 농사를 하고 계시니까 전 어려움 없이 이렇게 농업에 쉽게 뛰어들었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기반이 없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디 기댈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이제 좀 제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 지으면서 지금까지 한 50명 정도의 청년들을 이제 교육을 시켰고요. 그 중에 지금 한 10명 정도는 이제 딸기로 창업을 해서 그 친구들은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교류도 하고 있고 이제 따로 이제 단톡방 같은 데에서 계속 이제 온라인 컨설팅 같은 거를 계속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 덕분에 이렇게 농업의 안정화가 많이 되고 또 그 친구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면적을 확대하고 돈을 버는 모습들을 보고 그랬을 때 오히려 제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또 만족스럽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가야 할 길도 어떻게 보면 청년 농업인들한테 좀 아버지 같은 역할을 좀 그렇게 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농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